안녕하세요. 정보쌤이에요. 드디어 2단원으로 들어가네요. 2단원은 자료와 정보 단원으로 여기에서는 자료와 정보를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구조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울 예정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의 종류는 크게 아날로그 자료와 디지털 자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자료란 무엇인지, 디지털 자료란 무엇인지 오늘 수업에서 배워보겠습니다. 컴퓨터는 대표적인 디지털 기기죠? 컴퓨터는 디지털 자료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변환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아날로그 자료를 어떻게 디지털 자료로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원은 자료와 정보 단원입니다. 자료와 정보의 개념과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의 일상 브이로그를 보고 올 건데요. 너무 뜬금없이 브이로그가 나오나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답니다. 선생님의 브이로그 속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기기를 잘 찾아보면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층입니다. 문을 열습니다. 선생님의 브이로그 속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자료를 잘 찾으셨나요? 아직 하나도 안 배워서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은 아날로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1단원에서 배운 내용들은 디지털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럼 아날로그는 옛날 것이고 디지털은 최신 것을 의미할까요? 아날로그는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값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하나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0.000001의 변화까지도 모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특정 시점, 예를 들어 바로 이 지점에서의 정확한 값은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이 13인지, 13.5인지, 13.999999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거죠. 디지털은 일정한 간격으로 끊어서 숫자를 표현한 자료를 의미합니다. 그래프를 보면 첫째, 일정한 간격을 점을 이용하여 단독으로 표현한 것을 알 수 있고, 둘째, 점 위에 숫자를 표시해서 그 점의 정확한 값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점으로는 값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복사, 삭제, 편집, 공유가 쉬우며 원본과 복사본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아날로그와는 달리 0.000001과 같은 미세한 값의 변화를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지점이 16인지, 16.5인지, 16.55555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가수가 콘서트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날로그에 의하면 우리가 콘서트를 가지 않으면
가수가 노래하는 소리를 당연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가수가 노래를 할 때마다 음악 소리가 이렇게 아날로그로 표현이 될 텐데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맨 뒤에 있는 사람은 맨 앞에 있는 사람보다 제대로 들리지 않을 거예요. 가수의 숨소리조차도 제대로 듣고 싶다면 우리는 VIP석에 앉아야 할 거예요. 반면 디지털에 의하면 우리가 집에서 TV를 통해서 콘서트를 시청한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직접 가지 않아도 멀리서도 콘서트를 볼 수 있고 TV를 통해 똑같은 사운드로 어느 집에서나 시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국에 원본 파일이 있을 텐데요. 원본 파일만 있으면 누구든지 복사, 삭제, 편집, 공유가 쉽습니다. 우리 사회가 발달할수록 점차 디지털화되는 이유 아시겠죠? 선생님의 브이로그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울과 체중계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일어나자마자 체중을 쟀는데요. 디지털화된 체중계에서는 선생님의 몸무게가 39.9라고 정확하게 찍혀져 나왔습니다. 반면에 고구마 무게를 쟀던 저울 같은 경우에는 저울이 100g을 향해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을 미세하게 0.000001 단위까지도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에어프라이어와 전자레인지를 들 수 있습니다. 에어프라이어 역시 선생님이 10분으로 분수를 맞춰놨는데 10분에서 0분으로 점점 줄어드는 과정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전자레인지에서는 여기 보면 1초 단위로 초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0.0001초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었죠. 아날로그에 우리가 수은 온도계가 나왔고 디지털로 비접촉식 체온계가 나왔었습니다. 선생님이 집에 체온계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잠깐 빌려온 수은 온도계를 이용해서 체온을 측정하고 출근을 하는데요. 이 수은 온도계 같은 경우에는 20도부터 시작해서 36도씨가 될 때까지 선생님이 눈으로 직접 보고 있었어요. 반면에 비접촉식 체온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온도가 36도다 라고 정확하게 바로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시계를 벽시계와 아이패드에 있는 시계를 봤었는데요. 벽시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초시계가 있어서 이 초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디지털 시계 같은 경우에는 분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초는 선생님이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차이 점점 감이 잡히시나요? 우리 주변의 아날로그와 디지털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D 영화와 3D 영화가 있는데요. 2D 영화 같은 경우는 필름 영화라고 하죠. 감독이 영화를 찍을 때 이 필름을 이렇게 감아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관에서 2D 영화를 틀 때는요, 필름을 꽂아서 테이프를 마치 트는 것처럼 필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영화를 상영하게 되는데요. 2D 영화는 안 좋은 게 영화를 많이 상영하면 상영할수록 화질이 떨어져요. 테이프를 오래 들으면 오래 들을수록 이게 점점 테이프가 늘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반면에 3D 영화, 디지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그대로 틀어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오랫동안 보더라도 화질이 떨어지거나 필름처럼 닳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테이프가 나오네요. 테이프 역시 카세트에 이렇게 끼워보면
여기에 있는 이 굵은 게 이쪽으로 말려 올라가면서 마치 수정 테이프처럼 굵은 부분이 얇은 부분 쪽으로 이렇게 말아 올라가면서 여러 번 들으면 들을수록 음질이 떨어지고 테이프가 늘어져서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버려야 되는데요. 반면에 우리 요즘 인터넷을 통해 듣는 mp3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이렇게 기계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 번 들어도 음질이 똑같고요.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고 복사나 공유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필름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도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화라는 작업을 따로 거쳐야 합니다. 인화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사진관에 가면 이렇게 빨간 불빛 아래에서 필름 카메라 인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진을 찍자마자 이 네모 화면에 바로 뜨죠? 디지털화돼서 이 네모 화면에 바로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날로그 자료와 디지털 자료에 대해 배워보았는데요. 이 단원 제목인 자료와 정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먼저 자료는 관찰, 측정, 수집 등을 통해 얻은 사실, 즉 팩트 값을 의미합니다. 오늘 비가 온다. 내 몸무게는 45kg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정보는 수집된 자료를 나에게 필요한 자료로 가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는 또 다른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은 비가 올 예정입니다. 이건 팩트예요. 자료에 해당하죠. 그럼 오늘 비가 온다는 이 자료를 가지고 우산을 챙겨야겠다. 또는 날씨가 추우니까 겉옷을 걸쳐야겠다. 이렇게 나에게 필요한 가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켰더니 밀리는 구간이 나오네요. 이건 사실값이니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이용해서 길이 밀리니까 돌아서 집에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건 정보에 해당합니다. 몸무게를 쟀는데 너무 많이 나왔어요. 몸무게가 몇 킬로다? 이건 사실값이니 자료겠죠?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면 건강을 위해서라도 다이어트를 해야 돼. 내일부터는 고구마랑 계란을 먹어야겠어. 이건 나에게 필요한 정보입니다. 자료와 정보의 개념, 감이 잡히셨나요? 컴퓨터는 대표적인 디지털 기기입니다. 우리가 측정하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인식해야 하는데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방법은 다음에 3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표본화.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일정한 간격으로 끊어서 이렇게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양자화. 표본화된 신호에 값을 주는 과정인데요. 표본화된 값을 반올림하여 컴퓨터가 표현하기 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셋째, 부호화. 양자화된 값을 0 또는 1로 표현하는 것을 부호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를 쓰고 있죠? 컴퓨터는 0과 1 두 가지 숫자밖에 모릅니다. 0 또는 1 두 가지로만 표현하는 숫자를 이진수라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진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해 잘 알겠죠? 선생님의 브이로그를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브이로그 속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